김주용 그리고 조시원 씨의 그 대통령은 박수와 기대하셨습니다. 저에게서 감독님은 늘 커다란 산이셨고, 그리고 제가 늘 우러러보던 어른이셨고 대스승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처음 대회 작품을 만드셨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한국의 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님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되었어도 감독님은 너무나 저에게 어려운 큰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옆에서 뵙게 된 것은 감독님께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는 영화분과위원회에서 2년 동안 영화 등급 분류를 했을 때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감독님께서 허튼 소리로 그 검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것은 참으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앞에 계신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독님께서 청주대학교의 연극영상과를 맡고 계신다라는 점이 저에게도 가까운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으로서의 삶을 살으셨지만 교육자로서 후배 양성에 생을 바치셨고 또한 영화계를 위한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한 분이 한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그 영화계를 위한 큰 사회인으로서 세 가지를 통틀어 할 수 있으시다는 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기자로 있으면서 배우로서 제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김수용 감독님께서는 저의 멘토이셨습니다. 교육을 해서 교육과 실제를 같이 겸비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또 감독님께서 사회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한 계통에서 문화의 대수장으로 계실 때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봉사정신은 저로 하여금 영화계를 위한 그 꽃과 꿀만 있다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그 단체에 기여하면서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커다란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감독님 첫 작품에 데뷔를 했지만서도 제 개인적으로서는 머리와 마음이 저에게 큰 스승이자 지표이셨습니다. 그런 감독님이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뭔가 현실적이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위원회에서 감독님의 그 많은 작품 중에 주옥같은 작품 20편을 골라서 감독님을 위한 영화에 대한 헌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표가 흔들리던 1958년 작품 공초가를 통해 흔들림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시고 젊음을 담보로 영화와의 청춘 배달을 시작하셨습니다. 일편단심 묵묵히 영화를 위해 브라보 청춘을 외치며 불비를 엮듯 영화의 혈맥을 이어가며 시대의 지표를 바로 세우려 애쓰셨습니다. 가끔은 길 잃은 철새처럼 방황도 있었지만 그 방황 속에서 사격장의 아이들을 만나
안개 속에서 진실을 마주치셨습니다. 이르는 철새가 되었던 감독님의 열정은 산불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맨발의 영광을 쟁취하셨습니다. 기러기처럼 다시 돌아와 하얀 미소를 거울 앞에 지어 보이셨지만 저녁에 오는 새의 처량한 속내처럼 더 하늘에도 슬픔이 왜 없겠냐는 듯 웃음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허튼 소리는 그분의 언어셨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모두 허튼 소리라면서 정작 모두는 당신의 언어의 유희를 즐겼습니다. 그 허튼 소리로 인해 때론 울고 때론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취의 길을 화려한 외출처럼 멀어지시는 김수영 감독님, 김수영하고 존칭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감독님이라고 붙이는 이장호 감독님의 품위가 돋보였습니다. 김수영 감독님 생각하면 저는 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오늘 이후로는 안개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 속으로 떠나가고 계신 김수영 감독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잠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동진 영화 평론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6년 앞서 데뷔하셨습니다. 김수영 감독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심경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김수영 감독님은 저에게 여러 이미지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갯마을, 안개, 산불, 화려한 외출 등의 작품, 그리고 달변, 그들과의 격의 없이 어울리시던 모습, 언제든 기꺼이 지갑을 먼저 여시던 숨, 운전하신 뒤에 이따금 가수 김태곤의 송악사를 부르시던 모습, 그리고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 등등 이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야행, 도시로 간 처녀, 허튼 소리 등의 검열에 맞서 외치던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신과 외침입니다. 당국이 허튼 소리 16씬과 커튼을 삭제하자 1986년 50대 중반의 연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잊혀지지 않을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김수영 감독님, 한영훈님의 침묵에서 님은 이제 가셨지만 저는 영원히 님을 보내지 않으렵니다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감독님의 종교적 믿음대로 부디 환생하셔서 다시 영화감독으로 살아가시면서 한국 영화의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후배 영화감독 이장호 올립니다. 감독님 나이가 뭐 그만큼 잘 이런 자료를 굉장히
김수영 감독과 나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김수영 감독은 촬영장에서 나를 만나 동갑내라고 그랬어요. 동갑내. 그래서 내가 김수영 감독한테 동갑내가 아니라 나는 28년생이고 29년생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만나면 또 동갑내. 그래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참 보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그 생활의 모습을 보고 정말 열반 모두 콘텐츠를 저쪽으로 알고 바뀌었구나 지금 이게 동선이 저쪽에서 하나하고 이쪽으로 나오게 영명성강요란다 여시타투다 예명한 화구성 선정선 전사진계 하양난 후방광명 양장읍 종종요양이비 부산지방제공부 홍양일제 만미타무 남무 서방정보